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보다 오히려 요즘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실제 문을 닫는 폐업률도 2배에 달하는데 제주도가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음식점을 운영 중인 강우경 씨.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료값과 인건비는 크게 올랐는데 손님은 크게 줄어 매출액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간신히 식당 운영을 이어가 보지만 높은 금리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식자재 값은 월등하게 올랐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말도 못하게 오르고 돈이 없는지 많이 찾아오시진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보니 막막해요, 그냥.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외식업 폐업률은 20.9%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88%의 2배에 달합니다. 제주도가 골목 경제를 살리겠다며 민생경제 대책을 긴급히 내놓은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우선 골목 상권에서 사용 빈도가 많은 탐나는점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3에서 5%에서 7%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탐나는점 가맹점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최대 10,000원까지 돌려주는 환급 혜택도 도입합니다. 특히 착한 가격 업소에서 탐나는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포인트 12%가 적립됩니다. 배달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협력형 배달 앱인 먹개비를 쓰면 1인당 최대 2만 원의 할인 쿠폰도 지원합니다. 먹개비가 아닌 배달 앱을 써도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하면 건당 배달료 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제한돼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안에 민생경제 대책 추진을 위해 95억 5천만 원을 포함시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화그룹이 중산간 지역에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해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적용을 검토하면서 결국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근처의 다른 관광지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제주특별법이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착공된 이랜드 그룹의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콘도와 호텔 570여실이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는 절반쯤 진행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2020년 레이싱 체험 관광지인 981 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곳 모두 개발이 쉽지 않은 중산간 지역인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한화그룹의 관광단지에도 똑같은 방식을 검토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보존관리지역과 관련된 접근이 아니라 개발진흥지구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근에 있는 981 파크 같은 사례, 또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기허가가 나갔던 건데. 제주특별법에는 개발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지사가 개발 사업 승인을 할 때 한꺼번에 내줄 수 있는 허가가 36가지나 되는데 여기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도 포함됩니다. 제주특별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데 결국 도지사한테 권한을 주면서 이제 사업자에게 특혜와 그리고 지역 내에서 난개발 논란을 자초하는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환경 규제가 있어도 제주특별법을 적용하면 도지사가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제주도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대에 결정된 대규모 사업은 55개. 난개발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올해 안에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군데가 개발진흥지구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3 트라우마 센터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승격되지만 센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본원이 들어서는 광주 역시 운영에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김황영 씨는 44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계엄군에게 끌려가 맞은 기억들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불안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머리가 아프고 쪼개지고 불안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저도 트라우마 센터 안 온 날은 수면제를 먹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4번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해온 김 씨는 다음 달부터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트라우마 센터를 열기로 하면서 기존 센터 운영을 이번 달로 종료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개관 날짜를 한 달 이상 늦추면서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생긴 겁니다. 이번 달 문을 열 예정이었던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인력 채용과 내부 공사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달로 개관을 늦췄습니다. 정부는 신규 센터에 예산과 인력도 줄였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연구에서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국가폭력 희생자가 많은 만큼 인력 61명과 연간 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센터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은 10여 명과 16억 원으로 연구 결과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 예산의 절반은 광주시가 직접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트라우마 센터가 국립으로 승격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됐지만 배정된 예산과 인력은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면서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인데 어떻게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건 온전한 국립이 아니다. 그래서 반쪽의 국립 또는 무늬만 국립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는가. 광주시는 일단 센터 문을 여는 게 급하다고 판단해 예산 절반을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내년에는 100%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지원을 요청드릴 계획이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운영 성과에 따라 인력과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분담 비율을 높이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으로 승격된 트라우마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지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5번째 순서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설비는 냉장고인데요. 덴마크는 전력 수요 상황에 따라 냉장고 가동 시간을 조절해 출력 제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덴마크의 스마트 슈퍼마켓을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덴마크 남쪽 노르보르그시에 있는 한 슈퍼마켓. 매장 면적 1,500제곱미터로 지난해 7월 문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슈퍼마켓과 다를 바 없지만 특별한 점이 숨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일반 슈퍼마켓보다 50%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설비인 냉장고와 냉동고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전력 수요가 줄어 전기 요금이 낮아지면 충분히 냉각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아져 전기 요금이 비쌀 때 가동을 멈추는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When the energy is cheap or we have enough energy, then we take the temperature in the freezers a little bit further down than -18. And then when the energy is expensive, then we shut off the system.
냉장고와 냉동고가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3년이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 있는 이 냉장고와 냉동고들은 실시간 달라지는 전력 수요 상태에 따라 언제 가동할지와 멈출지가 결정됩니다. 그 결과 전기요금도 아끼고 출력 제한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Jamen, jeg handler faktisk kun her. Og vi har ingen bil, så cykel er nemmest at cykle hernede. 면적 5,000제곱미터의 슈퍼마켓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900톤으로 자동차 360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냉장고에서 나오는 열도 버리지 않습니다. 열 회수 장치를 설치해 그동안 버려지던 열을 모아 건물 난방과 온수 공급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난방비의 90%가 줄었습니다. We decided to focus on energy efficiency, and a lot of energy is consumed in buildings, so that's a place to start. And we've been able to decouple, so economic growth, but without having more energy consumption, and a lot of it had to do with building. 덴마크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 2045년 탄소 배출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 참 반가운데요. 오늘은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햇볕이 가장 강하겠는데요. 바깥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온도 점점 오르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올라서 20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에는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 토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인해 아침에는 선선한데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2도, 서부 지역 13도, 동부 지역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0도, 남부와 동부 지역 21도, 서부 지역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쾌청하겠는데요. 여객선도 순항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제주대는 어제 오후 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총장이 일주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심의에서도 부결되면 증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정원 증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가 400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항공편 수화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 1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2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12kg을 마시는 차 포장으로 위장해 수화물 가방에 넣어 반입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수증을 위조해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수협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도내 수협 예산관리 부서에서 일하며
70여 차례에 걸쳐 회사 돈 총 9억여 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30대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직원은 각종 보조금 사업 등의 관리를 하며 영수증을 위조해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1월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의 2호 유원지 사업 취소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2호 유원지 개발 사업 승인을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 분마 2호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분마 측은 제주도가 소명 기회 없이 사업을 취소해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마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판결이 확정되면 2호 유원지 사업은 무산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